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가상자산 시장이 연말에 5조 달러,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플 XRP 역시 최소 200% 이상의 큰 가격 상승을 예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동안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클래리티 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목표 지점까지 거의 다 왔다고 직접 언급했고, 빠르면 5월 말 통과 가능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까지 리플 XRP를 계속 눌러왔던 가장 큰 변수였던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큰 수혜가 누구냐? 저는 그게 바로 리플 XRP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XRP 레저를 통해 금융기관 간 가치 이전을 처리하고 여기에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까지 붙이면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제만 명확해지면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실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XRP가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XRP는 그냥 가격만 오르내리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국경 간 결제와 금융 효율화라는 명확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일본 은행권 시범 운영에서 기존 SWIFT 대비 비용을 최대 60%까지 줄였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리플 XRP를 단순한 테마 코인이 아니라 실사용 가능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정말 이상하죠. 이런 수많은 전문가들과 리플 CEO는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차트는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리플은 그동안 반등이 나와줘도 위에서는 계속 매물대에 막히고 있고 최근 구간도 시원하게 추세를 열어주기보다는 좁은 구간 안에서 계속 힘겨루기만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가격 상승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로,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될 때는 크게는 500% 그리고 작게는 60%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작년 10월부터 계속된 시장 전체적인 악재, 금리 이슈, 중동 전쟁 리스크, 그리고 계속된 규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기업과 고래들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리플 가격도 그 과정에서 계속 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그동안의 하락은 리플 자체의 펀더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악재와 기업, 고래들의 덤프 물량 매도가 같이 겹치면서 나와준 하락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답답한 흐름에 이제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해드리면 아직까지도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조정 눌림은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눌림이 나올 때마다 가장 공포가 큰 자리에서 우리의 물량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물량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에 한 번 더 100%, 크게는 500%가 넘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하락을 만들어왔던 덤프 물량들이 이제 거의 다 매도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계속해서 던질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던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남아있는 물량은 점점 잠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업들이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리플 물량들을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하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하고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었던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서 리플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에도 기관들은 투자했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저번처럼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오는 조정과 흔들림에 물량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 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에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가 되기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 해제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런 건 어딜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리플 XRP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자, 이게 만약 리플 XRP에 투자했었던 한두 기업만 물량을 옮긴다면 그냥 그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플 XRP에 투자했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시장에 덤프 물량들이 거의 다 매도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낮아졌을 때 또 그 전에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준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게 고점에서 락업 해지 일정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물량은 매주 매달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에 또 언제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지 모르고 또 아무리 가격 상승이 나와줘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